안녕하세요.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장에 대해서 전체 좀 얘기를 할 예정이고,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상대로 볼러틸리티가 계속 많아요. 유동성이 많고, 정확한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고, 좀 방황을 많이 하고 있다. 좀 이제 사람들이 오퍼튜니스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회주의적인 지금 투자를 다 하고 있고, 장에서도 그러니까 장에서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 느낌이 그냥 다 기회를 좀 노리려고 하고 있고, 상승이 이제 확고한 상승이 있어야지 이제 투자가 이제 전반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제 확고한 그런 느낌이 안 생긴다. 이제 이게 업사이클이 어떻게 업이 돼야 되는데 없는,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굳이 뽑으면 지금 언더라잉 하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장에서 뭐 이렇게 딱 대놓고 보이진 않는데 장이 떨어질 요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제는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가 뭐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얘기를 보면 거기에서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 뭐 컴퓨터 트레이딩이 좀 3월 25일 기준으로 엄청 높아졌다, 세어 파워가. 그래가지고 3월 25일부터는 좀 이제 셀 쪽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어제는 좀 많이 갑자기 셀링을 했다, 테크 셀링이 갑자기 셀러프가 돼가지고 후반에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마켓이 좀 내려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CPI가 일단 얘기를 하면, CPI가 인플레이션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 물론 페드가 뭐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올해 안 올리고 뭐 내년에도 안 올릴 수도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페드가 어차피 들어와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있고, 그리고 CPI라는 거를 이제 인플레이셔너리, 그리고 물가 상승 지수로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3월 데이터에 나왔을 때 이미 뭐 예상했지만 12개월 대비해 가지고 많이 올랐고, CPIU를 말하고 있는 거죠. CPI. 그냥 CPI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CPI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엄청 더 그 폭이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2.7인가 2.6인가 나왔잖아요. 12개월로. MOM으로 먼틀리는 한 0.6, 0.7 정도 올랐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떨어진 대비예요.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보면 2월까지는 이제 2%대를 유지했는데, 한 5개월, 4개월 동안 1월, 네. 3월부터 떨어졌고, 그리고 4월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 유지하다가 3월은 1점대로 왔고, 1.5인가 8인가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은 0.8인가 0.7인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0점대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지나가지고 5월 달에 이제 CPI 데이터가 또 나오면, 그때는 엄청난 또 CPI 점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번에서도 장이 하루 전에 반응을 했잖아요. CPI 데이터 나오기 전에 화요일 날 나왔는데, 월요일 날에 이미 떨어졌나?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CPI라는 그 엄청난 라이즈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3%대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3% 중반 정도, 3.4에서 3.4 이상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CPI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또 어느 정도 다운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지금 earnings가 슬슬 나오고 있지만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는 저는 한쪽으로는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물론 그 CPI가 4월 달에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5월 중순 전까지는 좀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어요. 지금 좀 price is right가 하게 되고 있으니까,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단기적인 그 업사이클을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많은 수익은 바라지 않죠. 많은 수익은 바라지 않고 10%대 수익만 이제 기대를 하고, 10% 20% 정도의 업사이클이 있는, 20% 기대하고 10%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빼고, 뭐 이런 그 오퍼튜니스틱한 어프로치를 가려고 해요. 근데 너무, 그래도 20%를 기대를 한다 그래도 엄청난 확고한
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런 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있고, 그래서 CPI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이에요.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이 거기가 그냥 인프라 플랜이 아니고, 인프라 플랜도 이제 패스해야지 이제 되는데, 거기 지금 아직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돈을 충만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지금 2조 정도 되는 인프라 플랜을 어떻게 이 돈을 우리가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도 많고, 거기에서 이제 세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코퍼레이트 텍스를 올린다. 근데 그 코퍼레이트 텍스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슬슬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어느 정도 올릴 거고, 같은 당에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누구는 뭐 25%면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다, 28%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장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를 올린다는 거는 수익이 준다는 거잖아요. 회사들한테는. 회사들이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 더 경쟁력이 있으면 세금을 그렇게 높이면 안 된다,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거의 이제 올리는 쪽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점점 세부화될수록 적어도 뭐 한 달이 걸리면 윤곽이 슬슬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윤곽이 나오면 나올수록 테크장한테는 안 좋으니까, 테크랑 뭐 다른 전체적인 주식장한테는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에리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고민이 많아요. 지금 투자하는 게 맞나?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은 건가? 여기에서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요? 뭐 장이 매일매일 뭐 이렇게 흔들리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한데, 라셔널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뭐 rational investor라고 얘기하기는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rational investor 입장에서는 이거는 투자하기는 좀 힘들다. 아니면 차라리 좀 탄탄한 주식을 가던가,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요. 6월을 기다려가지고 배당 주식을 그냥 들어와가지고 6개월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 데를 투자하던가, 아니면 뭐 분기마다 주는 배당주를 좀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있던가. 그러니까 safe and asset, 어느 정도 업다운이 없는,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좀 이 욕심을 버리고 좀 야금야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장이 확실히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줄 요소보다 불안 요소, 큼직큼직한 정치적이랑 그리고 데이터적인, 그리고 컨센서스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켓 필에서 좋은 그 뉴스가 없다. 지금 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뭐 비트코인 쪽으로 가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고, 좀 단발적인 근데 그거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제 물론 피곤해도 좋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물론 수익은 좋지만, 수익은 좋지만 주식 시장에서 공부하는 이유로, 그리고 마켓이 이렇게 싱숭생숭할 때 너무 빨리 투자하지 않고 버티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좀 계속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물론 수익이랑 그런 것도 쫓긴 해야 되지만, 수익은 투자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시점을 잘 잡으면 되는 거고, 너무 무리 안 해도 돼요. 1년에 수익이 나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 구간을 놓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배움의 하루고, 그 수익 구간을 그냥 한 타이밍에 좀 먹으면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리스키한 장에서 굳이 이렇게 리스키한 구간에서 투자해가지고 수익은 아니고 손실을 엄청 얻는 그런 경우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리스크가 많은 지금 장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방향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재미로 이제 게임스탑은 어제 투자할까 한 5% 올랐을 때 코인베이스 이렇게 좀 레딧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레딧 느낌이랑 SNS랑 뭐 이렇게 트렌딩 되는,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런 주식은 좀 가지고 있으면 게임스탑이 오히려 더 오르지 않을까, 좀 옆에서 같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코인베이스를 투자하기에는
뭔가 타이밍이 꼭 늦잖아요. 좀 언제 상장할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초반에 업모멘텀이 엄청 셀 텐데 그걸 투자했다가 체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투자를 유보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습관이 되니까 만약에 게임스탑을 이번에 투자했으면 다음에도 투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오버롤 리스크 팩터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단발성으로 게임스탑을 이번에 한 번에 투자한다, 한 번 투자하고 다음에 안 한다? 절대 아니죠. 요번에 투자하면 다음에도 투자하죠. 그래서 그때 손실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습관도 계속 이제 관찰하고 조절하면서 어디를 투자하고 어떤 리스크를 내가 가지고 투자하는지 계속 이제 확인을 하면서 좀 본인의 투자 습관도 계속 개선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게임스탑은 펀더멘털이랑 이런 거는 좀 안 믿고 지금 갬블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게임스탑이 이 정도의 주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갬블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도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습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도박은 습관으로 하지 않기로 했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장이 어제는 좀 안 좋았어요. 중국도 좀 이제 마이너스 좀 많이 되고 있고, 요번에 이제 또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엔티 모노폴리, 그게 친화적 엔티 모노폴리, 독점 관련해가지고 세금 먹었잖아요. 한 2조 넘게, 2 빌리언 달러 넘게 이제 세금을 받았는데,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중국의 좀 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댄스도 그랬고 텐센트도 그런 것 같은데 한 12개의 큰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은 투명성을 추구하고 페어한 경쟁 인바이러먼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좀 힘들구나. 네. 확실히 그 중국 마켓은 어느 정도 레귤레이션이 상당히 강하고 그 레귤레이션의 망치 옆에 있어도 막 오한이 느껴지잖아요. 기업에서도. 미국은 그런 앰마스피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인디비주얼 회사들끼리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중국은 늘 그래가지고 좀 쓴맛이 있다고 해요. 저는 느낄 때. 이래가지고 그냥 정부가 나와가지고 한 번 얘기하면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안 두려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정부가 힘이 그래도 센데 센트럴라이즈 거버먼트잖아요. 그 커뮤니스트 시스템이 물론 그러니까 미국이랑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이어가지고 좀 그런 그 피할 수 없는이랑 좀 rational thinking이라고 할까요? rational thinking이 아니 물론 그것도 뉴스니까 정부가 그냥 나와서 하는 거 뉴스랑 그냥 기업이 나와서 하는 뉴스랑 별 다른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입에서 쓴맛이 느껴지죠. 그런 형태의 뉴스가 나오면 왜냐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정부가 나와가지고 뭐 철퇴를 때린다 그런 거는 뭐 있긴 하네요. 그래서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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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쪽으로 엔티트러스트 해가지고 좀 세게 말해가지고 전체 기업이 막 떨고 있는 걸 느껴지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은 늘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네, 일단 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유지가 될 것 아니 반반이에요. 유지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지금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으로 까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슬슬 한두 개는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고 어느 정도 그라운드 레벨인가? 좀 이제 밑에 걸음 정도를 좀 깔아 놓으려고 정찰병을 이제 좀 보내 놓으려고 해요. 특별히 TPG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싼 가격이어서 만약에 오늘 15불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좀 이제 마음에 드는 시점으로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시점으로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15불 정도에서는 슬슬 살 것 같아요. 네. 만약에 16불도 아직은 이제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14불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15불 정도면 사기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운사이드가 10불이잖아요. 10불이면 10불이 떨어져 합병이 캔슬되는 게 다운사이드인데 합병은 할 것 같아서 그냥 프로세스가 느려지는 게 문제예요. 네, 프로세스가 느려지는 게 문제고 뭐 최근에 TPG와에도 뭐 로우수트가 뭐 들어왔다고 하는데 스파악은 상당히 흔하고 상장사들한테는 상당히 흔한 거니까 로우수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펀더멘털이 좋잖아요. 펀더멘털이 좋다 좋은 것도 있고 좋다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잘 이제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모기업도 탄탄하고 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 모기업이라는 백킹이 없는데 그래도 NG라는 모기업이 40% 정도의 지분을 계속 유지해 갈 거니까 40%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스팍 딜을 보면 NG도 좀 열심히 주가를 올려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도 많이 돼줄 거고 유럽에서 비즈니스는 탄탄하게 계속 이제 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외국에서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뭐 에너지 섹터에서 이제 오일의 의존도가 다시 이제 생기고 있다. 지금 이제 일렉트리크 비어클에 대해서 일렉트리크 비어클 그리고 일렉트리크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빨리 돌아오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세상에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슬슬 오일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경제도 이제 다시 활성화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에어 트래블까지 더 열리면 비행이랑 국경도 열리면 이제 비행기도 하면서 오일 사용량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지금은 특별히 뭐가 확실히 탄탄하게 좋아진다, 환경이 좋아진다 얘기는 좀 모르겠고 주미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주미아 어제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나? 지금 영상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미아도 어제 5% 정도 오르다가 떨어졌는데 5% 오르다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저도 한 4%에서 또 살까 손가락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주미아도. 근데 주미아에 왜 손이 왔다 갔다 했냐면 어제 테드토크에서 제가 팟캐스트를 듣고 있거든요. 구글 팟캐스트에서 테드가 이제 제대로 된 강연 형태랑 그리고 좀 브로드하게 있는 그냥 좀 일반인 레벨? 그러니까 좀 예전에는 스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테드 토크였는데 이제는 좀 일반인 정도 되는 사람들도 이제 얘기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존도,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를 얘기하고 커머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의존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치약을 얘기할 때 한국에서 치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콜게이트라고 한다.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브랜드 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좀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한국에서 스팸이라고 하는데 그게 스팸 브랜드가 몇 개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냥 뭐 깡통 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스팸이라고 하지. 그리고 옛날에 테이프를 달라고 할 때 스카치 테이프 달라고 그랬잖아요. 스코치 테이프라고 실제로 브랜드가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 브랜드 이름이 스카치였나 스코치였나 하여튼 스코츠였나 스카치였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브랜드 레이블이 생기기 때문에 브랜드 의존도가 많고 사람들이 뭐 원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가 원 아프리카는 아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 아프리카는 아니고 우리가 뭐 2100개의 언어를 쓰는 그런 다이버스한 랜드다. 그래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도 할 것도 많고 거기에다가 뭐 그 리전마다 이제 자기가 뭐 티앤커피 문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티앤커피를 어떤 리전에서는 자기 앞에 로컬스토어를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마트를 가고 이런 게 뭐 리전별로 또 있다고 얘기하고 물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팩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의 인사이트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어느 정도의 워킹인 것 같은데 워킹 우먼
영 워킹 우먼이 생각하는 본인의 어포인트 뷰를 얘기해가지고 그 되게 인사이트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커피도 뭐 좀 사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신기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준 화장품, 어, 첫 화장품 그냥 로션 같은 거를 줬어요. 어떤 브랜드 특정 A 브랜드라고 해요. A 브랜드의 로션을 줬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평생 동안 그 A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자기가 애를 가졌을 때, 딸을 가지면 그 딸한테도 그 A 브랜드를 처음으로 화장품을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이런 어 뭐 트라이브마다 틀리지만 트라이브랑 뭐 트라이브라 그러는 게 그냥 부족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그 언어랑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족성의 특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브랜드 로열티가 그래도 세대요. 그래서 이커머스가 성장하는, 주미야가 성장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브랜드 로열티랑, 그리고 국경도 막 열리고 빨리 들어오라고 막 하더라고. 브랜드들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만 오버프라이스 된 거를 팔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유럽에서 싼 거를 아프리카에서는 뭐 한 2, 30배 더 비싸게, 2, 30배는 아니고 2, 30%막 더 비싸게 팔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브랜드의 개인적인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싸게 해가지고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이고 사람들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걸 일단 높여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주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경을 열고 있다. 국경이 빨리 열리고 아프리카들의 비즈니스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서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미야한테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국경 간 비즈니스가 이제 좀 잘 되는 그런 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미야가 지금 이제 퍼스트 파티에서 third 파티 셀러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트랜지션을 2020년에 가졌다면, 2021년에 third 파티 셀러가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팔고 활성화되는 그 이커머스 마켓 시스템을 가지면, 그리고 이제 국경도 열면 로지스티컬한 문제도 좀 풀리고, 물론 비즈니스가 확장해야 되면 아직도 뭐 물류센터나 뭐 이런 거랑 배송 시스템이랑, 그리고 주미야가 할 수 없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도 물론 이거는 5년 보고 투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뭐 5년, 10년 보고 투자하기에는 투자를 해야죠. 그렇게 좀 롱텀 투자하는 게 주미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좀 fully priced in 됐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계속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하기에는 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아니다. 지금은 뭐 메르카도 리브레처럼 EV 대비 시총이 비슷할 거예요. 한 19%, 19배? 19배? 뭐 20배 정도 이제 될 건데, 네, 아직은 좀 비싸고 만약에 더 싸지면 30불, 깔끔하게 얘기해서 한 15불 이하로 내려가도 돼요. 근데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15불 이하. 네. 싼 건 아니니까 쌀 때 사고 싶어요. 네, 장이 뭐 올라간다는 보장이 되면 뭐 지금도 단기적으로 업사이클을 노릴 수 있지만, 뭐 오래 투자하려고 하는데 업다운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다운이 좀 세게 오면 그때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TPGY랑 주미야랑 그리고 장 흐름의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다들 투자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서 본인이 맞는 종목들, 저처럼 이렇게 TPGY 주미야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보고, 다른 것들도 뭐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 팔로우업 하면서 뉴스 있으면 따라보고, 저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구독하면 지금 52주에 52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52불이죠. 네, 1년에 52불이면 그래도 좀 훌륭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저는 구독했거든요, 어제. 근데 이게 앱이 안 돼요. 앱으로
제가 구글 로그인을 했더니 앱에서 로그인이 앱에서 로그인이 안 되거든요. 구글 로그인이 없어요, 앱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도 사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엄청 싸게 지금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기사랑, 그리고 생각도 이제 좀 더 브로더한 스코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제도 좀 많은 주제들 다루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퀄리티가 틀리잖아요. 거기는 이제 프로페셔널 라이터들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페셔널 라이터들이랑 그런 걸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오피니언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번 구독하실 분,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한국어 버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일본어로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영어를 좀 편하시는 분, 편하신 분, 만약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구독하고 싶다고 늘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독하는 게, 물론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스폰서 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면 지금 타이밍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좀 너무 힘드시고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다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는 방향이랑 본인이 믿는 추구하는 생각을 늘 따라서 투자하면 성공, 그리고 이런 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time will tell. 시간이 다 그걸 말해주겠죠.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